가자! 1문단 식물의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한다.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광합성에 대해서 읽게 되는구나. 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광합성에 대한 개념 정의인데 그게 너무 길게 적혀 있으니까 한 땀 한 땀 끊어가면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니? 광합성이 뭐냐 하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가 되는 거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생성물이 유기물과 산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때 유기물의 종류 중에 포도당 같은 게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광합성 자체는 물이랑 이산화탄소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유기물과 산소라는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인데 적혀있기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밑에 지문에서는 앞으로 유기물이 블라블라라고 적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선지에서는 포도당이 어쩌고저쩌고로 바뀌어 나오겠지. 마찬가지 아니면 지문에서 앞으로 포도당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올 텐데요. 그러면 선지에서는 유기물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포도당과 유기물 이 두 가지 단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문 읽어주셔야 되고 광합성이 무엇이다 하는 개념 잡았으니까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인 암반응으로 나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아, 하나가 두 가지로 쪼개졌네. 두 가지를 앞으로 구별할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 명반응이란 게 있고요. 암반응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 명반응이란 건 빛이 필요한 단계고 암반응이란 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걸 가리키는구나. 그렇구나.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리고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틸라코이드 막이랑 스트로마라는 위치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잡으면서 동시에 둘 다 엽록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건 공통점이네. 이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역시 광합성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읽으시면서 명반응과 암반응 두 가지 구별하는 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2문단 내려갑시다. 2문단 명반응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명반응에 대한 설명 먼저 시작하는 거야. 명반응에서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읽으면서 너네가 이 생각을 해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명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 생각해줘야 되지. 넘버링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시. 명반응에서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된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지만 단계 자체는 나는 두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일단은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광합성 색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그 뒤에 NADPH라는 게 합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방출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여기에서 물이 분해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한다. 3번, 4번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1, 2, 3, 4라는 숫자 자체가 나랑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읽으면서 아, 이게 순차적인 과정이다 하는 걸 너네가 인지했느냐가 중요해. 사실은 내가 지금 넘버링 해놓은 이것도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NADPH가 합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서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과정 다음에 물이 분해된다라고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합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되는 거구나.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지만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너네가 자꾸 구별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 문장 마찬가지야. 암반응에서는 했으니까 역시나 명반응이랑 암반응을 구별해주는 거잖아.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된다. 결과물 먼저 준 거야. 읽으면서 반가워야 되지 않아? 포도당이 합성된대잖아. 아까 1문단에서 분명히 내가 강조했잖아. 포도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너네가 아, 그거라고 바꿔서 생각해줘야 된다 했지. 포도당이 뭐더라?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봐. 암반응에서는 유기물이 합성이 된대잖아. 여기에서 벌써 먼저 눈치채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합성된다. 잠깐 1문단이랑 같이 볼래? 첫 번째 줄, 광합성의 개념 정의 당연히 중요하잖아. 근데 광합성이 뭐였냐 하면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 같은 애랑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다 했잖아. 그 중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암반응이다 라고 적혀있네. 그러면 혹시 명반응이란 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건가? 하고 다시 봤더니
진짜 새삼스럽게 다시 보이는 거야. 아, 아까 명반응에서는 산소가 발생해서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했구나. 이렇게 뒤늦게라도 파악을 해줘야 돼. 광합성이란 게 산소랑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요. 명반응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고요. 암반응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명반응이랑 암반응을 합쳐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까지 납득했으면 한 단계 더 가볼래? 한 번만 더 생각해볼까? 봐봐. 광합성이 이거랑 이거를 사용해서 포도당 같은 유기물이랑 산소를 만들어낸다 했잖아. 명반응에 적혀있는 거 다시 한번 볼래?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저거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분해가 되어서 물이 분해가 되어서 라고 적혀있는 거 마찬가지 새삼스럽게 다시 눈에 띄면 좋겠다. 아, 왜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물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명반응인 거구나.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 완전 잘한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아직 암반응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안 읽었거든. 암반응이란 게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밖에 안 읽었거든. 근데 중간에 무슨 단어가 활용이 돼야 되게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암반응이 하는 역할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지. 계속 가볼까요?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된다. 이때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나온다니까?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이온과 전자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 까지 읽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암반응이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 과정이야. 근데 얘는 좀 하드모드야. 잠깐 끊고 스스로 넘버링 한번 해봐. 나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 이때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했으니까 포도당이 합성하기 위해서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야 돼. 괜찮? 그러면 얘 마찬가지. 아까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명반응에서도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에너지를 가지고 이거를 합성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를 두 단계로 끊어놨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끊을 거야. 기공으로 먼저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뒤에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이것과 결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끊어서 생각을 해놨어. 다만 넘버링은 그냥 1번만 할 거야. 왜냐하면 문장이 하나인데 여기에 1번 하고 여기에 2번 하면 너무 더럽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1번을 하겠지만 여기에 1번 하면서 생각은 두 개로 끊었다고. 아, 이산화탄소가 기공으로 흡수될 거고 거기에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같이 결합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면 그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낼 거야.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랑 전자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PD 플러스로 산화되어야 공급된다 했으니까 이게 포도당 합성하는 결론보다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2번을 했어. 그러면서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나면 수소이온과 전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드디어 포도당이란 게 합성이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다. 복잡하지?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것과 이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너네가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따라서 광합성은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적혀있는 거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이해하실 수 있죠? 왜? 바로 앞에서 얘기해줬잖아.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있어야 그 이후에 이런 애가 생기면서 암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명반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지. 3문단 내려갑니다. 3문단.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효율,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새로운 내용 얘기할 거네? 광합성 효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정이 나왔잖아. 이게 뭐냐 하면 즉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게 개념정이다.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광합성 효율인데요.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대요.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안 좋은 현상일 거고요. 벼는 이라고 했으니까 수많은 식물 중에서 벼를 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네. 벼는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하지만 벼를 사막과 같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온도도 바꾸고 습도도 바꾸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 온도도 바꾸고 습도도 바꾸고 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잖아. 너무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면 수분을 많이 빼앗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낮 동안에 기공을 닫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이 문단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흡수했느냐 하면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어쩌고저쩌고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낮 동안에 기공을 닫아버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벼 내부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끄덕끄덕 하시면 되지. 이러한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벼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 마찬가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방향 언급이 있길래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단의 내용이랑 계속 연결 지으면 되잖아. 분명히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그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거였거든? 근데 3문단에 있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이산화탄소는 안 들어오고 산소가 훨씬 더 남아도니까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게 아니고 생뚱맞게 산소랑 결합하게 되더라. 그러면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광호흡이란 걸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광호흡을 하게 되면 광합성 효율이 감소한다 했으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지. 까지 가지문 끝. 나지문 1문단. 식물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부산물은 산소뿐이므로 청정하다. 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던 가지문이랑 그대로 연결하면 되지. 우리가 읽은 가지문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랑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였다. 근데 나지문에 의하면 유기물이 더 본격적인 생산물이고 산소는 부산물이다 라고 적혀있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튼 이런 게 광합성이다 하는 거 여태까지 읽었잖아. 그래서 되게 청정한 것이다. 이러한 식물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인공광합성이라고 한다. 나에서는 우리가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읽게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 그 수특에 있었던 인공강우 지문이랑 똑같은 메커니즘 아니야? 일반적인 강우 현상,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 지문에서 해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인공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지에 관련된 게 나 지문에 있었잖아? 똑같은 거지 뭐. 가에서는 그냥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 나에서는 앞으로 그 현상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인공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반응을 뜻한다. 좀 다르네? 실제로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빛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걸 인공광합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존의 화학 공정을 이용하여 다른 유기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른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인공광합성 자체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빛을 이용해서 물을 수소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되겠다. 2문단. 초기에 인공광합성 기술은 으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더 발전됐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지? 초기의 인공광합성 기술은 빛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를 별도의 축전 장치에 모아두었다가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에 손실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빛 에너지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 화학전지가 고안되었다. 광전기 화학전지라는 게 새롭게 나온 신기술이 되는 거고 초기의 인공광합성 기술이랑 지금 나오는 광전기 화학전지랑 뭐가 다른지 너네가 곱씹어 줬었어야지. 그거를 의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어야 돼. 그러면 이 둘은 결국 뭐가 다른 건데? 초기에 있었던 인공광합성 기술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얻을 거야. 그럼 그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그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다. 근데 새롭게 나온 광전기 화학전지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물을 분해한다 라고 했으니까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전기라는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생각하고 읽었어야 돼.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네 생각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새로운 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중간 과정에 전기가 필요한지 전기 없이 빛으로부터 바로 물을 분해하는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으로 지금부터 연결해줘야 되겠네. 광합성의 명반응. 가지문에서 읽었던 거 연결을 모방한 것으로 물에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이 담겨 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딱히 그림은 없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너네가 이미지화를 해줬었어야 했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물 속에 작동 전극이랑 상대 전극이라는 두 전극이 있고 그 두 전극이 전선으로 이어져 있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작동 전극이 있고 상대 전극이 있고 두 가지 전극을 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다.
양극인 작동전극은 반도체 물질이, 음극인 상대전극은 백금이 사용된다. 계속해서 구별구별. 작동전극이 양극이고 상대전극이 음극이어서 작동전극에는 반도체 물질이고 상대전극에는 백금이 사용된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물은 수소이온, 전자, 산소로 분해되어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읽으면서 드디어 순차적인 과정 나왔네 인지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할 거야. 근데 너네가 읽으면서 반도체 물질을 당연히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뭐로 바꿔야 된다? 작동 전극 쪽에 쏜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면 빛이 일단 첫 번째 과정에서요 작동 전극을 향해서 조사 쏴질 거야. 그러고 나면 물이 수소이온이랑 전자랑 산소로 분해된다고 하더라. 그러고 나면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백금으로 이동하여 물 속의 수소이온과 결합함으로 백금 쪽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순차적인 과정이다 하는 거 잡고 나면 최종적으로 작동 전극 쪽에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백금이 있는 상대 전극 쪽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목표한 인공광합성의 끝이잖아. 인공광합성이란 게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에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끝이 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빛에 부식이 되는 반도체 물질은 전지의 안정성을 낮춤으로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도 빛에 부식이 되는 반도체는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구나. 3문단.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이 조건은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이라는 건 작동 전극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작동 전극으로부터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야 전선을 타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조건이 에너지띠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그럼 3문단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넘버링 했던 과정 중에서 4번 과정,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네. 이 이론에서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흡수한 빛에 의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좀 복잡한 척 적혀 있는데 단어 자체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라 그래. 그냥 뭐 이런 단어가 있나 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고 원리를 최대한 이해하도록 합시다. 에너지띠 이론에 의하면 원자가 띠라는 띠가 있고 전도띠라는 띠가 있는 거지. 그야말로 에너지가 이루고 있는 어떠한 띠인가 봐.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원자가 띠라는 거에 있었어. 근데 이 전자가 흡수한 빛에 의해서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전자의 이동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띠틈 이상의 에너지, 띠틈이라는 일정한 기준점을 넘는 에너지가 있으면 애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네. 이때 두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띠틈이라 하고 단위로는 EV, 전자볼트를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이 문장에서 띠틈의 개념정의 준 거니까 앞이랑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두 띠,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에너지를 더 크게 얻게 되면 전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게 된다.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은 1.3 전자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기준이네? 이보다 작으면 반도체 물질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물이 분해되지 않아 수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보다 작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적혀 있는 거고요. 전류는 흐를 수는 있네. 전류가 흐르기는 흐르지만 물이 분해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하지만 띠틈이 3전자볼트를 넘으면 에너지가 강한 파장인 자외선을 주로 흡수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전지의 효율이 낮아진다. 마찬가지 이것도 문제인 거야. 1.3 전자볼트보다 작으면 애초에 전류는 흐르지만 물이 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3 전자볼트를 넘어서면 너무 강한 나머지 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읽으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건 부정적인 현상이구나 이 생각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때는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면 띠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좀 첨가하면 띠틈 수치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네. 3보다 크면 문제가 생기니까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물질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조사된 빛 에너지의 더 많은 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띠틈을 줄이는 목표 자체가 효율이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전지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말인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거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라고 적혀 있는 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강한 파장인 자외선을 흡수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것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적은 애를 흡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처음에 에너지띠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 띠틈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단순히 전류가 흐른다가 문제가 아니고 전류가 흐르더라도 물을 분해하려면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고 그것보다 또 너무 심하게 높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적정 수준의 띠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문제 풀러 갑시다. 12번 문제. 가와 나의 중심 화제를 고려할 때 서술된 내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가는 광합성 효율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가에서도 광합성 효율을 평가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 광합성 효율이란 게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했다도 틀리고 뒤에 있는 건 마찬가지 나에서 그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다. 2번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였고 맞는 말. 나는 광합성의 원리가 사용된 특정한 기술을 설명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때 말하는 특정한 기술이란 게 무슨 기술? 인공광합성을 가리킨다 하는 거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다. 3번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발견 과정, 식물의 광합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얘기한 적 없으니까 진즉의 땡이고요. 나도 마찬가지 인공광합성 기술에 대한 변청 과정을 제시한 적은 없다. 4번 가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검토하였고 광합성과 관련된 가설 땡. 나는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입증해 나가는 마찬가지 땡 되겠습니다. 5번 가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였고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를 광합성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말이 적혀 있어서 앞부분은 맞는 말. 나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이 틀려서 5번도 마찬가지 틀린 선직. 13번 문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1번 광전기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에는 모두 백금을 사용한다. 이 정도는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백금은 둘 중 하나에만 사용됐으니까 양극과 음극 모두가 일단 틀렸다 하는 건 잡을 수 있을 거야. 구체적으로 고치면 양극은 틀리다. 왜냐하면 양극에는 반도체 물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2번 인공광합성 기술에서 축전장치는 물을 분해할 때 얻은 전기를 모아두는 데 사용된다. 2번 선지 잘 낸 선지라고 생각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인 과정 열심히 넘버링하면서 읽는 거야. 축전장치는 전기를 모아두는 데 사용되는 건 맞는데요. 이때 모아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물을 분해할 때 얻은 전기다 하면 틀린 말이 된다. 전형적인 선후관계에 꼬아놓은 문제구나 잡아주셔야 돼요. 3번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수분과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다. 벼가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이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공을 닫는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가 틀린 부분. 오히려 가의 3문단에서 수분 손실 방지를 위해 기공을 닫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틀리다. 4번 에너지띠 이론에서 원자 가띠의 에너지와 전도띠의 에너지를 서로 합한 것을 띠틈이라고 한다. 이건 확실히 기억나시죠? 합한 게 아니라 둘의 차이를 띠틈이라고 불렀다. 5번 벼에 포함된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때보다 산소와 결합할 때 광합성 효율은 낮아진다. 5번이 맞는 말이고 산소와 결합할 때가 어디에 적혀 있었냐 하면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광호흡에 관련된 말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광호흡 현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거겠네? 문제네?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왔잖아. 14번 문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유형 많이 봤지? 무엇의 이유를 추론하세요 하면 어떻게 접근하시라? 주관식으로 접근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안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로부터 NADP 플러스라는 게 만들어져야 이걸 통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것과 관련된 선지 쭉 찾아보시면 정답이 5번이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된다. 포도당을 합성할 때 필요한 것을 명반응에 의해 생성된 NADPH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포도당을 합성할 때 필요한 거라는 건 NADP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공급되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선지는 1번 선지, 1번 선지만 잠깐 보면 암반응에 필요한 NADP 플러스가 명반응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두 개로 끊어서 사실관계 파악해줘야 돼. 암반응에 필요한 NADP 플러스가 까지는 맞는 말이지. 암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NADP 플러스가 명반응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서 얘가 틀려. 명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 뭐였기 때문에 NADPH가 명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애였고 NADP 플러스는 암반응에서 생성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안 된다. 1번 선지 주의. 15번 문제. 식물의 광합성과 광전기 화학 전지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1번 A와 B가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면 모두 실제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이거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날 것 같은데, 광전기 화학전지는 인공광합성 반응을 유발하는 거였잖아. 인공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유기물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라고 적혀 있으면 틀려. 니은 A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광합성 색소가 빛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B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극이 빛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였고, 광합성 색소가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명반응이었고, B에 있는 광전기 화학전지도 명반응을 모방해서 이루어지는 원리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양극, 이때 말하는 양극은 플러스극, 작동 전극이었지? 작동 전극에 빛을 조사하면서 과정이 시작됐었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B가 광합성의 특정 단계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면 맞는 말이지? 광합성에 있는 반응 중에서 무슨 반응? 명반응을 모방한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B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A의 과정 중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다. 이거 당연히 기억 안 날 거고 가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1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잖아. 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인지. 그래서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명반응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맞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이 5번. 16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반도체 물질 A에서 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보기 읽으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거 최대한 적용하고 넘어가야 된다 했었지? 보기 보면 띠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빛에 의한 부식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띠틈과 관련해서는 나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특정한 기준 1.3 전자볼트랑 3 전자볼트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것보다 크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띠틈 전자볼트가 지금 1.1로 제시되어 있으면 지문에서 얘기한 1.3이라는 기준보다 더 낮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되면 전류가 분명히 흐르기는 흐르는데 물 분해가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3 전자볼트를 넘어가는 바람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적혀 있었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무엇을 첨가하면 됐다. 불순물을 첨가하면 됐다. 그래서 지금 C는 불순물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빛에 의한 부식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류가 흐르더라도 빛에 의한 부식이 있는 재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A, B, C 중에 지금 B가 띠틈 에너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식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전극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지금 A, B, C 세 가지 종류 중에서 C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네. 그대로 선지 내려가잖아. 1번 A는 B와 달리 빛에 의한 부식이 없어서 작동 전극으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빛에 의한 부식이 없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작동 전극으로는 못 쓰지. 왜? 지금 띠틈 에너지가 기준치보다 낮아서 아예 물 분해 자체가 안 되니까 작동 전극으로 쓸 수가 없다. 띠틈 에너지 때문에 뒷부분 적합하지 않다로 고쳐줘야 되고, 2번 C가 B보다 띠틈이 더 커서 C는 작동 전극으로 B는 상대 전극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2번 선지가 틀렸다라는 걸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띠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두 띠 사이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였거든. 근데 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C가 더 크기 때문에 C에서 B로 이동해야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애시당초 이 문제 자체가 뭐였냐 하면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반도체 물질 A에서 C를 이용해라 라고 얘기했잖아. A, B, C 전부 다 반도체 물질이야. 그럼 당연히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네 전부 다 어느 전극에서 사용되는구나. 작동 전극, 양극에서 사용되는 애들이구나. 그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지문 자체가 에너지띠 이론을 뭐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냐 하면 잠깐 3문단 돌아가 볼게. 앞에 있는 지문 자체가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띠틈이라는 개념을 쓴 거잖아. 아싸리 띠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도체 물질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둘 중 하나를 상대 전극, 반도체 물질이 아닌 것으로 매칭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2번이 틀렸다 하는 거 잡을 수 있겠네. 3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다. 동어 치환시켜야 됐을 것 같은데? 전류가 흐르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돼? 띠틈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거 잡아줬었어야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설명이 적혀 있었으니까. 그럼 결국 3번 선지 복잡한 척 적혀 있지만 A가 B보다 띠틈이 더 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4번, C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면 첨가하기 전보다 가시광선의 흡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우리 지문 읽으면서 이미 잡았어. 불순물을 첨가하면 에너지가 더 낮은 가시광선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광합성 효율을 높이더라 하는 거 읽고 왔으니까 4번은 맞는 말. 5번, A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로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설명해주는 에너지띠 이론은 분명히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5번 선지는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는 거지. 우리 몇 지문 안 했는데 이미 방향성이 반대로 적혀 있네 하는 내용 여러 번 반복됐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문 읽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방향성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계속 강조 중. 17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맞는 걸 고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1번부터 가면 가정이 나뉜다 할 때 나뉘다랑 수익금을 나눈다 할 때 나눈다 두 개는 다르다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않아? 이 수익금을 나누는 건 진짜 일정한 금액을 골고루 분배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가정이 나뉜다는 하나의 가정이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분된다, 분류된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르다. 2번. 반응이 일어난다 할 때 일어나다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다지. 근데 의자에서 일어나다는 그야말로 스탠드업을 가리키니까 다른 얘기구나. 3번 속도가 떨어지다는 속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임무가 떨어지다는 임무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말. 4번 계획에 지장이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하는 거. 문제가 지장이 발생했다라는 말이 되고 손실이 생겼다도 마찬가지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이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게 맞고 5번 3전자볼트라는 기준을 초과한 거랑 창문을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